네, 이번 회차는 49회 기출문제 4과목 무형 영어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41번부터 60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엔나 협약 CISG에 규정하고 있는 청약에 관한 설명을 잘못된 것 물었습니다. CISG 규정 그대로 문제 출제한 건데요. 보시면 a proposal for concluding a contract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제안이에요. 계약 체결의 제안인데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자,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숫자는 관계없죠. 한 명이든 많든 관계없고 특정인에게 addressed 보내어진 제안이에요. constitute an offer. 그런 제안이 청약을 구성한다. 그것이 청약이다. 청약의 정의죠. 자, if it is sufficiently definite 여기 조건이 붙는데 만약에 그 청약이 충분히 명확하다면 and indicate the intention of the offer 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 승낙이 있는 경우에 그게 구속된다라고 하는 청약자의 의도를 표시하고 있다면 구속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자, 틀린 부분 없습니다. 자, 2번 보면 a proposal other than one 어떠한 여기서 one은 제안을 받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 아닌 제안인 거죠. addressed to one or more specific persons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게 보내어진 제안이 아닌 제안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면 특정성이 없는 불특정인에게 보내어진 제안은 is to be considered merely as an invitation to make offers. 청약을 하기 위한 유인으로 본다.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CISG에서는 청약의 유인은 특정성이 없으면 청약의 유인이다.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unless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하는데 The contrary is clearly indicated by the person making the proposal. 그 제안을 하는 자에 의해서 contrary, 반대 의사 표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contrary는 요걸 받는 거죠. 이게 청약의 유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명확하게 했다면 그래서 불특정인에게 보내어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청약이다라고 여기 구속되겠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건 또 청약의 유인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 자, 뒷부분은 빼놓는다 치더라도요. 여기 앞에 부분까지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까지는 잘 봐두셔야 되죠. 자, 그다음 3번 보면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라 하더라도 청약은 may not be withdrawn 철회될 수 없다. 철회 가능하죠. 청약이든 승낙이든 다 철회 가능하죠. may not be에서 not을 빼면 됩니다. may be withdrawn if the withdrawal reaches the offeree before at the same time as the offer. 만약에 그 철회가 피청약자에게 reaches 도달한다면 언제까지냐면 그 청약과 동시 또는 그 이전에 도달한다면 철회가 가능하다. 자, 4번 보면 an offer even if it is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라 하더라도 청약은 is terminated 종료된다. 효력을 잃는데 when a rejection reaches the offer 청약자에게 피청약자가 나 거절한다 라고 rejection 거절의 의사 표시가 만약에 도달한다면 소멸된다. 청약은 종료된다. 청약이 확정 청약이든 불확정 청약이든 관계없이 거절하면 그냥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거 약간 숨은 그림 찾기 같긴 하지만요. 규정을 가지고 이런 영문으로 된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거기에 명사, 당사자 하나를 이렇게 바꿔 놓는 이런 형태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주의해서 읽어 가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부정인지 긍정인지 그런 데에 주의해서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2번입니다. 아래 서신이 비엔나 협약 CISG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약의 요건을 모두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조건은 돼 있어요. 자, 청약의 요건 보려면요. 일단 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보내줘야 되고 구속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죠. 자, 보면 dear 하고 받는 사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성은 충족을 했다 보는 거고요. 자, we are pleased to make you an offer as follows. 다음과 같이 청약하게 되어 기쁘다. subject to your reply received b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도달하는 것을 승낙이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의 제안
맞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회신을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요거는 회신 기간이 있으니까 확정 청약이죠. 그 후속력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커머디티 물품 나와 있고요. 프라이스 가격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청약이 충분히 명확해지기 위해서는 물품을 표시해야 되고 수량과 가격을 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 물품 나와 있고요. 가격 나와 있고 수량은 아직 없습니다. 가격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사말하고 끝인사말하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청약의 요건 중에 빠진 것 찾아라 하면 요 중에서 수량이 안 나와 있다. 예, 그걸 가지고 문제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과 관련되는 것, 퀀티티 텀, 수량 조건 찾아주시면 되겠죠. 물론 퀀티티 품질이라거나 딜리버리 텀, 인도 조건이라거나 슈먼 텀, 선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명확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CISG상의 청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건 수량 조건이었다. 거기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스 2020의 조항으로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 There was nothing stopping a seller. 매도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막는 것이 없는데 on a D로 D 규칙에서 from arranging for such carriage without outsourcing that function to a third party. 운송을 준비하는데요. 그러한 운송의 기능을 제3자에게 외주를 주지 않고 namely by using its own means of transportation. 즉 자신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인코텀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었던 것들. 자신의 운송수단. 사용하는데 막는 것이 없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됐었고요. D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데 막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FCA 규정에는 이제 매수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 넣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왜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냥 문제를 위해서 수험을 위해서는 그냥 D 규칙하고 FCA 규칙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 이것도 한글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자체에도 틀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2번 보면요. The CAP Incoterms Rule, CIP 인코텀스 규칙에서 the seller must now obtain insurance cover 보험 부보를 매도인이 하여야 하는데 complying with the Institute Cargo Clause C 이건 이전에 인코텀스 2010에서 2020으로 넘어오면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였죠. 이전에는 CIF나 CIP 모두 다 ICCC로 부보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CIF의 경우에는 인코텀스 2020에서 그대로 C로 부부하면 되지만 CIP의 경우에는 A로 부부해야 된다. 그게 달라진 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CIP에서는 이제는 ICCC가 아니라 A로 부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Sometimes the parties want to alter an incoterms rules. 어떤 경우에 당사자들은 인코텀스 규칙을 변형하기 원한다. The Incoterms rules do prohibit such alteration. 그러한 변형을 인코텀스에서 금지하고 있나요? 아니죠. Do not prohibi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금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The name of DAT has been changed to DPU. DAT의 명칭이 DPU로 변경되었다. 내용 변경된 건 별것 없지만 명칭이 변경되었다라는 거. 인코텀스 2020의 특징이었죠. 변경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Emphasizing the reality that 어떤 현실을 강조하는 것인데 the place of destination could be only a terminal. 인도의 장소가 목적지의 장소가 터미널밖에 안 된다. 터미널이어야만 한다라는 현실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DAT에서의 T가 delivered at terminal. 이 T가 터미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장소가 터미널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라는 취지였죠. 그래서 이걸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요. could be any place. 어떤 장소도 될 수 있고 and not only terminal.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도 목적지의 장소로 기재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명칭을 바꿨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품 매매 계약서의 괄호에 들어갈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Article 4에서 4조 돼 있고요. Price 가격 조건입니다. 보면 the price indicated under box A-2, 박스 A-2에 표시되어 있는 가격은 includes any cost, 모든 비용, 어떤 비용이든지 다 포함한다. which are at the seller's charge, 매도인의 책임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according to this contract, 이 계약서에 따라. However, 이 뒷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Should the seller bear any costs? 만약에 여기서는 if가 빠져 있는 거죠. If the seller should bear 이렇게 해서 도치가 된 겁니다. 자, if로 바꿔놓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도인이 어떠한 비용이라도 bear 부담한다면 which according to this contract 이 계약에 따라 are for the buyer's account 그런 것들은 매수인의 책임이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다. For example, for transportation or insurance on the blank. 자, 운송 비용이라던가 보험 비용인데 어떤 것 하에서 어떤 규칙 하에서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그건 매수인이 내줘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면 그 운송 비용이랑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 CFR밖에 없는 거죠. 엑스웍스 FCA, FOB 이 규칙과 F 규칙에서는 전부 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매도인이 부담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CFR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문제예요. 물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C 규칙과 EF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매도인이 인도시까지 비용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운송료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여기서 답은 4번으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볼게요. Such sums, 그러한 합계 금액은 shall not be considered as being included in the price under box A-2. 이 박스의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CI 수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퍼의 승낙 시기로 괄호에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acceptance of an offer, 청약에 대한 승낙은 becomes effective,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within the time period specified, 명시된 기간 내에, 그러니까 그 회신 기간을 정했다면 회신 기간 내에 승낙이 도착해야 그때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Or when the indication of assent reaches the offerer, 그 동의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다면 if the time is not specified, 그런 회신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승낙이 도달하여야 하는가? 그냥 합리적인 기간이었죠. Within a reasonable time.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읽지 마십시오. 오히려 헷갈리니까 전혀 없는 말을 갖다 넣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회신 기간을 표시했다면 회신 기간 내에, 회신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면 그때 승낙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46번부터 47번 문제인데요. 밑에 서식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개별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서식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46번은 품질 결정 방법 뭐냐 물었고요. 47번 보면 CISG 규정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잘못 설명한 것. CISG 규정에 비추어서 계약서의 내용을 해석해보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서식에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요. 문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description, 여기 물품의 명세가 나와 있는 거고요. quantity, 수량 나와 있고요. unit price, 단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건들을 100개씩 주문했고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shipment, packing 쪽 있고요. payment 쪽이 이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보면 at site under irrevocable LC 돼 있어요. 취소 불능 신용장 하에서 일람직
지급으로 대금 지급을 하기로 결제 조건을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그 밑에 보시면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 약정 조건 협정서죠. 그 내용들 쭉 보면요. 2번에 보면 Samples and Quality 돼 있어요. 샘플과 품질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만 보겠습니다. Quality of the goods to be shipped, 선적될 물품의 품질은 should be about equal to the samples on which the order is given. 그 주문이 되어진 샘플과 비슷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유사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매도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about equal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At the time of arrival, 품질의 결정 시기는 도착시로 되어 있습니다. 양육 품질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4번 란에 가격란에 보면 prices 란에 보면 정형거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FOB 부산 베이스로 가격을 견적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5번은 포장 조건 나와 있고 뭐 중간에 화인 이렇게 표시해라 라는 표시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면요. 46번에 상기 계약서의 품질 결정 방법은 뭐냐? 뭐 숨도 안 쉬고 바로 고를 수 있겠죠. 3번에 sales by sample, 샘플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기로 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47번 보겠습니다. 상기 계약서에서 비엔나 협약의 규정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잘못 연결한 것은 돼 있어요. 자, 1번 보면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이게 이제 CISG의 매도인의 의무 가 나와 있는 부분인 거죠.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계약서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예시로 나온 계약서의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자, 보면 the seller should carry the goods up to the Busan port. 매도인이 부산항까지 물품을 운송해야 하고 and load them onto the ship. 선박에 적재하여야 한다. 이건 중간에 가격 조건에 나와 있었지만 FOB 부산으로 견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항까지 물품을 매도인이 가지고 와서 본선 적재까지 해줘야 된다. 인도 의무를 여기까지 하여야 한다. 자, 문제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CISG 규정하고 그 문제 해석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지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 보면요. The seller must hand over the documents. 매도인이 서류를 인도해야 한다. 물품을 인도하고 서류를 요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라는 게 CISG의 매도인의 의무였죠. 자, 서류 인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The seller should submit shipping documents to the bank. 은행에다가 선적 서류를 submit, 제출하여야 한다.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장 대금 지급받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선적 서류, 운송 서류 제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The buyer must take delivery.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고 인도 수령해라 라는 게 CISG의 매수인의 의무였죠. 자, 보면 the buyer should make a contract for carriage and arrange the shipment.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선적을 준비를 해줘야 된다. 선적할 수 있도록 준비해줘야 된다. 이것도 역시 FOB 부산 요거 가지고 풀면 됩니다. FOB 규칙으로 정형거래 조건을 결정했으니까 매수인이 운송 계약 체결해서 배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 보면요. The buyer must pay for the goods. 인도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게 CISG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보면 the buyer should remit the money contracted amount to the seller. 그 계약 체결된 가격, 계약의 그 대금을 매도인에게 remit은 송금하다라는 뜻이었죠. 송금하여야 한다. 저 신용장으로 대금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틀렸네요. Upon receipt of the goods. 물품을 수령한 때에 송금해야 한다. 이건 COD, Cash on Delivery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계약 내용은 S였습니다. 신용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신용장을 개설해주고 신용장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신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 중 그 내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물었습니다. 자, 보면 Dear Mr. Smith 되어 있고요. Referring to your letter, blah blah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의 이 날짜의 편지에 관련하여서 We hasten to inform you that 이렇게 알려드리기를 hasten은 뭐 서두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We ship the whole quantity of your order, blah blah 뭐 이렇게 날짜 나와 있고요. 선박 이름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수량 당신의 주문 전체 수량을 우리가 선적했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선적 통지의 내용입니다.
The shipment will reach New York in a few days. 며칠 내에 뉴욕에 도착할 것입니다. 해놓고요. 요게 핵심 내용이에요. We are sorry to say that the delay in shipment was. 자, 선적이 원래 계약했던 것 날짜,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좀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적 지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Due to late arrival, 뭐,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왜 늦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Please accept our apology for your trouble. 선적이 지연됐으니까요. 이렇게 트러블이 생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nd하고 괄호하고 끝났어요. 자, 1번부터 보면요. We promise to execute your orders with maximum care and efficiency. 당신의 주문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최대한의 효율로서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Not to make the same mistake in the future. 그리고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We will do our best to fix the same mistakes that have been made repeatedly. 여러 번 반복해서 발생했던 그 실수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3번에 보면 We wi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ake measure 하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To make sure that such mistakes will not be repeated. 그러한 실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번 보면요. We will take all possible steps. 모든 스텝을 밟겠습니다.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미. 3번하고 동일합니다. To prevent the same mistakes from being repeated.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취지만 본다고 하면 뭐가 답이 될지 조금 알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처음 해봤을 때 뭘 답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좀 헷갈리는 문제였어요.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시니까 바로 답을 골라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으면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뭘 물어보는 건지 처음에 잘 이렇게 딱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마도 이거 같아요. 보면 1번, 2, 3번, 4번은 이 문제가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고요. 2번은 다른 게 made repeatedly.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한 번 했는지 여러 번 했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답은 2번으로 출제를 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드러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횟수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저는 명확히는 잘 모르겠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URC 522 6조 규정에서 괄호에 들어갈 내용이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그렇습니다. 추심통일 규칙에서 나온 거고요. 그 추심통일 규칙의 조항을 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자, 보시면 In case of document payable at blank, the presenting bank must make presentation for blank without delay. 자, 어떤 서류인데요. payable at A예요.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즉시 무엇을 위한 제시를 해야 한다. 자, 괄호가 많아가지고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cite. 일람지급의 서류인 경우에는 제시은행은 지급을 위한 제시를 즉시 하여야 한다. 말이 되죠. B까지 넣어보면 결제를 위한 일람지급이니까 결제해달라고 대금 지급을 위한 그 제시를 바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usence가 들어가면요. 후지급의 경우라면 결제를 위해서 인수를 위해서 후지급이라면 인수 요게 좀 맞아 보이긴 하는데요. 요거는 많이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UCP하고 URC에서는 nuisance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원문에는요. payable at site, 일람불 이렇게 표현하고요. payable at a tenor other than site, 일람 지급이 아닌 후지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문제는 이렇게 괄호 안에 넣어서 추정을 해보면서 지나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In the case of document payable at tenor other than A라고 나와서 방금 봤었죠. 지급이 후지급이에요. 뭐가 아닌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A에 들어갈게. other than site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tenor하고 usance는 비슷한 뜻이니까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건 1번, 4번 중에 하나가 가능하고요. 자, 아무튼 일람 지급이 아닌 기한부 후지급의 서류인 경우에는 the presenting bank must 제시은행이 반드시 where C, blank is called for. call for 하면 요구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인수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둘 다 같네요. 요걸로 확정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인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make presentation for acceptance,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without delay, 즉시 하여야 한다. and where the payment is called for, 지급이 요청되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make presentation for payment,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데 not later than the appropriate blank 돼 있어요. expiry date, 유효기일하고요. maturity date, 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DP에서 일람지급 DP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DP도 있었죠. 일람지급 DP면 일반적인 DP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DP의 경우에는 일람지급 DP하고 다르게 만기가 그 제시시가 아니었죠. 정해진 기간 나중에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때 대금 지급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D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DA라고 하면 인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 이제 인수를 받고 그 다음에 만기에 돈 받으면 되는 거고, 후지급 기한부 DP의 경우에는 바로 대금 지급해달라는 게 아니라 만기가 지나가기 전에, 만기 이전에 대금 지급을 해달라고 결제 요청을 해야 된다. 여기 맨 끝에는 without delay, 즉시가 없어요.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대금 지급을 요구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기가 들어와야 될 텐데요. expiry date은 신용장에서 쓰이는 유효기일 이런 때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환어음의 만기 얘기할 때는 maturity date 4번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지금 요 규정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넣어봐서 이것저것 넣어보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요거는 많이 출제되는 어떤 규정은 아니지만 URC의 규정 그대로 나온 겁니다. 혹시 다시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괄호 안에 요 내용 넣어보시고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그냥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다음 50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구에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을 물었습니다. In some countries, 어떤 국가들에서는 a bank or other party, 은행이나 다른 당사자가 can guarantee payment of draft, 환어음의 대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By giving its blank, 무엇을 함으로써. 은행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 특히 환어음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겠다 뒷면에다가 per aval이라고 기재하는 것, 포피팅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요 환어음에다가 은행이 보증을 추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aval 바로 골라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By signing the note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서, 여기서 note는 증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환어음을 받는 거예요. on the back, 뒷면에다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아발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서 the bank or other organization commit itself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은행이나 다른 기관이 commit, 어떤 약정을 하는 것이다. to pay, should make, to pay, 대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커미트를 하는 것이다. 약정을 하는 것이다. Should the maker or drawer default. 여기서 maker는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아니면 환어음의 지급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약속어음의 지급인이에요.
또는 환어음에서는 이제 발행인하고 지급인이 다르지만 약속어음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환어음의 지급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는 경우, 디폴트하는 경우에 대금 지급을 하겠다라고 약정하는 건 뒤에 설명들이 쭉 들어가긴 했지만 첫 번째 문장까지만 보고 환어음의 은행이 보증을 추가하는 것 아발 바로 골라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51번 UCP 문제고요. UCP 3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부터 Nominated Bank means 지정은행이란 뭘 의미하냐면 of the bank 어떤 은행인데 with 그 은행에서 the credit is available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다. 자, UCP상의 지정은행의 정의는 신용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이었죠. 자, 계속 보면 or any bank 어떤 은행인데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vailable with any bank. 어떤 은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다.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 어떤 특정한 은행만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매입 신용장 같이 모든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면요. presentation means 제시란 뭘 의미하느냐. either 다음 중에 하나를 말하는데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credit 신용장 하에서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다. to the issuing bank or 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에다 서류를 인도하는 것.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말한다. 그래서 UCP에서 제시란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도 제시이고 그렇게 인도된 서류 그 자체도 제시다. 그래서 일치하는 제시다 할 때는 인도된 서류를 의미하는 거였죠. 은행에다가 서류를 인도하는 행위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제시라고 한다. 자, 3번 보면 issuing bank means 개설은행이란 the bank the issues of credit인데요. 이게 문제가 출제될 때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시입니다. 원래 대시예요. 근데 요거 때문에 요거 틀렸다라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단순 오타로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도 오타가 가끔 있어요. 감안하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a bank that issues a credit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이 개설은행이죠. at the request of applicant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or on its own behalf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개설은행이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그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증신용장 같은 경우에 뭐 개설은행이 자기 지사를 위해서 보증신용장 같은 걸 개설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보면요. negotiation maybe란 means 뭘 의미하냐면 the purchase 구매인데 by the nominated bank 지정은행에 의한 구매를 말한다. 뭘 구매하는 거, 뭘 사는 거냐면 of drafts 환어음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환어음이 drawn on a bank 어떤 은행 앞으로 어떤 은행을 지급인으로 해서 발행이 되었는데 other than the nominated bank 그 지정은행 그 구매하는 지정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이 지급인인 환어음을 산다. 그래서 개설은행은 다 할 수 있는데 매입을 못한다 그랬어요. 개설은행이 자기가 지급인이잖아요. 자기가 지급인인데 그 환어음을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이 표현이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지급은행하고 매입은행은 서로 다른 당사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And or documents under complying presentation 또는 환어음을 사거나 서류를 구매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제시의 서류를 구매하는 것이다. by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는 거냐면 advancing or agreeing to advance funds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funds는 대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신용장 대금입니다.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또는 선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실제로 돈은 주지 않더라도 돈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도 구매에 포함이 된다. On or before the banking day
어떤 은행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구매하는 것인데 on which reimbursement is due to the nominated bank. 그 지정 은행에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그 날짜 상환일 또는 그 이전에 구매하는 것. 좀 길긴 했지만 이 매입의 정의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구석구석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쭉 읽었는데요. 답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치사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보면요. 취지는 다른 게 없어요. 취지는 틀린 게 없어요. 서류를 인도하는데 수익자가 지정은행에다가 인도할 수도 있고요. 개설은행에다 인도할 수도 있고 확인은행에다가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시는 아무 데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정의에는 UCP의 정의에는 컨퍼링 뱅크가 아니라 너미네이티드 뱅크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정의에 확인은행은 안 나와 있고 그게 지정은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출제를 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틀려도 될 만한 정도의 아주 치사한 문제입니다. 정의상에는 nominated bank, 지정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확인은행에다 제시하는 것도 제시가 맞긴 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52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신용장 종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물었어요. 자, accredit. 신용장인데 intended to assist exporter. 수출자를 돕기 위해서 의도하고 있는 신용장이에요. In the production or procurement of the goods contracted. 계약된 물품을 생산한다거나 제조한다거나 구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답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The credit is payable at a time. 자, 이 신용장의 대금이 언제 지급되냐면 어떤 시점에 지급이 되냐면 prior to the shipment.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선적 전에. 보통 선적하고 나서 선적 서류를 제시하고 일치하는 제시해야 대금이 지급될 텐데 선적하기 전에 대금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선지급이 가능한 신용장 앞에 물품의 선적 전에 and against the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선적 서류 이외의 서류에 대해서 대금이 지급된다. 선적하기 전이니까 선적 서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선적 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해도 대금 지급이 되는 선지급이 가능한 신용장, 패킹 S라고도 하기도 했고요. 어드밴스 페이먼트 S라고 하기도 했고 anticipatory S라고도 하기도 했고 red clause S라고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서 실무상 중요하지는 않지만 실무상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름이 여러 개고 좀 특이하기 때문에 시험엔 자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말로도 전대신용장, 선대신용장 또는 요새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집화신용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집화신용장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었는데 집화신용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고요. C에 나오는 standby S는 보증신용장, 4번 D에 나오는 self-continuing 스스로 계속 이어지는 신용장, revolving S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A, B, 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4번이었습니다.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의 스위프트 신용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신용장의 조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선택지 보고 필요한 내용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The buyer is Soy Trading Corpo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0번 란에 보면요. applicant 개설 의뢰인 나와 있습니다. 개설 의뢰인이 매매 계약상의 바이어죠. 매수인이니까 soy trading 돼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2번 보면요. FOB terms can be applied on this LC. 이 신용장에는 FOB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정형거래 조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46A에 보면요. document required 요구 서류에 제시가 되어야 하는 서류 중에 BL이 나와 있어요. 오션 BL이 나와 있는데 그 BL의 조건 중에 marked freight prepaid 운임 선지급일 것, 운임 선지급을 표시하고 있는 BL을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FOB잖아요. 그러면 운임은 매수인이 내는 거니까 매도인한테 운임 선지급을 한 BL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C 규칙이나 D 규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F 규칙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보면요. This LC is restricted negotiation LC. 자, 요거는 제한 매입 신용장이다. 매입 신용장인데 매입은행이 정해져 있는 특정 은행에서만 매입해야 되는 신용장이다. 요거는 40일 뒤에 보시면요. Available with by 돼 있어요. Available with 어떤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지 코리아 내셔널 뱅크 서울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by 어떤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냐? negotiation 매입 신용장입니다. 매입 신용장인데 특정 은행이 정해져 있으니까 restricted SC, restricted negotiation SC가 맞고요. 만약에 이게 자유 매입 신용장 freely negotiable SC라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any bank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모든 은행, 어떤 은행이든 관계없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This LC is referred as documentary credit. 이 신용장은 refer as 하면 무엇이라고 부르다, 일컫다라는 뜻이고요. 자, 화환 신용장이라고 불리워진다. 선적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BL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환 신용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54번 보겠습니다. Bankers usance LC에 기재되는 문구로서 잘못된 것은 물었습니다. 자, usance LC니까요. 개설은행이라든지 대부분 개설은행이죠. 최종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날짜는 일람 지급이 아닌 거예요. 후지급인 겁니다. usance로 개설은행에서는 대금이 지급되는데 수익자는 매입할 때 매입은행에서 매입대금을 즉시 받아갈 수 있어요. 즉시 받아갈 때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자기가 내고 수익자가 내고 원래 만기가 나중인 신용장의 대금을 받아가는 거, 그거를 shippers usance라고 했었고요. 똑같이 이렇게 매입은행에서 즉시 받아가는데 그 수수료를 개설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 개설 의뢰인이 지급한다면, 어플리컨트가 은행 통해서 지급한다면 뱅커즈 유전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뱅커즈 유전스인 경우에는 이게 그 신용장은 유전스 LC지만 후지급 신용장이지만 수익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안 내고 바로 돈을 그냥 매입해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람지급 신용장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보면 negotiation under this credit, 이 신용장 하에서의 매입은 may be effected on at site basis, 일람지급으로 이행될 수 있다. 후지급 유전스 LC지만 수익자 입장에서 보면 @사이트랑 똑같이 바로 대금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Upon receipt of documents, 서류를 수령하는 때에 we will remit the proceeds as per your instruction. 당신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을 송금하겠습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 대금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송금을 해주겠다. 당신의 지시대로 송금을 해주겠다. 개설은행이 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은행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usance draft shall be negotiated at site basis. 자, 신용장 자체는 usance LC니까요. 환엄이 발행되면 usance draft의 기한부 환엄이 발행이 될 겁니다. 매입 시에 바로 찾아갈 수 있긴 하지만 환엄 자체는 기한부 환엄인 거죠. 근데 찾아갈 때는 매입될 때는 사이트 베이스로 찾아갈 수가 있다. Regardless of the tenor of draft. 환엄의 만기에 관계없이 매입 시에 대금은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acceptance commissions and discount charge, AD charge라고 했었죠. 이런 그 유선스 LC에서 바로 대금을 찾아갈 수 있는 뱅커스 유선스인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는 수수료였습니다. 은행 수수료고요. R for beneficiaries account, 문제 자체는 쉬웠습니다. 뱅커스 유선스니까요. 수익자가 이런 AD 차지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개설 의뢰인이 개설 은행 통해서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applicant 뭐 이런 것 또는 어카운티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나온과 관련된 용어가 올바르게 기재된 것을 물었습니다. 자, A부터 보면 the person to whom the bill is addressed. 환어음이 송부되는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환어음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So this is normally a bank. 보통은 은행이다. 근데 어떤 은행이냐면 which will undertake payment on the buyer's behalf. 매수인을 대신해서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신용장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신용장 상황에서는 은행이 된다. 환어음을
받고 그 환어음에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 드라위 지급인이죠. 드라워는 발행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A person who being the payor holder. 수취인이나 또는 환어음의 소지인인 어떤 당사자, 어떤 사람인데 writes his name on the back of negotiable instrument. 그런 유통 가능한 이거는 증권이라고 서류 또는 증권이라고 인스트루먼트는 해석하셔야 되고요. 그 증권의 유통성 증권의 뒷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당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유통 가능한 증권에다가 이름 써서 넘기는 거, 양도하는 걸 우리가 배서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서인 endorser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pay는 여기도 이미 나와 있고요. 수취인이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아무튼 배서를 하는 당사자, 배서인. 그 다음에 3번 보면, C 보면요. One who has taken the negotiable documents in good faith. 선의로서 유통 가능한 어떤 증권을 수령한 사람이에요. For a valuable consideration. 어떠한 가치가 있는 약인을 위해서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and when it was not overdue 만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선의로서 어떤 가치가 나가는 약인에 대해서 돈 주고 어떤 증권을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답은 이미 나와 있었는데요. bona fide holder 선의의 소지인이었었죠. 유통 과정에서 뭐 누구하고 이렇게 짬짬이 하지 않고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과정으로 증권을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자 bona fide holder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증신용장 문제고요. 올바른 것은 물었습니다. 1번 보면 This credit stipulates that 이 신용장은 뭐라고 명시를 한대요. A sum, 신용장의 금액 생각하시면 됩니다. Will be paid to the beneficiary, 수익자에게 지급이 될 거다. On demand, 요구 시에, 요구불로, 일람불로 지급된다. In the beneficiary submitting a signed statement. 서명되어 있는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제출하면 수익자가 제출하면 setting forth that set forth 하면 기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스테이트먼트에 진술서에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there has been default or non-performance 의무 불이행이나 또는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계약 이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재하는 스테이트먼트 그 불이행 증명서, 불이행 명세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불이행 진술서를 제출하면 대금을 일람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신용장, 이게 보증신용장이겠죠. 답은 1번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번 보면 a bank account, 은행 계좌래요. 그러니까 이미 2번은 틀렸습니다. 신용장이 아니라 은행 계좌에 대한 설명이에요. Generally held in the name of the depositor, 그 대금을 어떤 금액을 입금하는 사람의 명의로 개설되어진 어카운트인데요. 은행 계좌인데 which is returnable to depositor or paid to third person. 그 디파지터한테 돈을 입금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돌려줄 수 있대요. 그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겠죠. On the fulfillment of certain condition.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다시 돈을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그 돈을 막 빼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빼내갈 수 있는 은행 계좌. 이거 우리 escrow LC 할 때 간접적으로 한번 봤었습니다. escrow account라고 하고요. 기탁 계정. 네. 기탁 계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은행 거래 이런 것들 안 해보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그 중고 거래할 때 안전 거래라는 거 있던데 그 이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돈은 넣어놓고요. 은행에다가 계좌에다가 돈 넣어놓고 물품 받은 다음에 매수인이 벽돌 아니고 제대로 그 물품 왔다라고 확인시켜주면 그때 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escrow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탁 계정입니다. 자, 3번 보면요. This document is not a letter of credit. 이건 신용장이 아니래요. 그 보증 신용장도 신용장이니까 일단 답은 3번은 아니겠죠. But merely on advice of the place of payment.
대금 결제의 장소를 통지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히 대금 지급의 장소를 통지해 주는 것이다. Which also specifies documents needed to obtain payment. 또 결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도 명시를 하고 있다.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authority to pay 지급수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결제 방식의 하나입니다. 시험에는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줄여서 AP라고 쓰는데요.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 letter of credit. 이건 신용장이네요. 신용장인데 which requires the beneficiary to present a draft. 환어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and specified document. 그리고 명시된 서류들을. 이거는 뭐 어떤 종류의 신용장인지 특별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일정 부분 보증 신용장도 이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명확하게 1번에서 계약의 불이행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 내용을 쓴 스테이트먼트를 불이행 진술서를 제출하면 대금을 일람불로 지급한다. 이게 보증신용장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잘 몰라도 관계없고요. 1번 보고 보증신용장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과 관계가 깊은 것은 물었는데요. A letter of indemnity, LI죠.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is a document, 어떤 서류인데 which the shipper indemnifies the carrier, 운송인에게 보상하는 서류예요. Against the implication of claims, 어떤 클레임의 결과 또는 영향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에 대해서 that may arise from the issue of a clean bill of lading. 여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클린 비엘을 발행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의 결과에 대해서 운송인에게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을 쓴 약정서죠. 그런 서류를 letter of indemnity라고 한다. When the goods were not loaded in accordance with the description in the bill of lading, 비엘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에 따르지 않은 물품이 적재되었을 때, 선적되었을 때, 그러니까 물품이 선적될 때 BL상에는 하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클린 BL이긴 한데 실제로는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거죠. 하자 내용을 지우고 클린 BL을 발행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각서 같은 약정서였습니다. 파손화물 보상장이었고요. 요거하고 관련이 깊은 거 뭘까? 파울 BL이 발행된 상황에서 클린 BL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서류 LI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보시면 됩니다. LI가 나오면 클린 BL이라는 표현도는 파울 BL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보통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이런 키워드만 보면 바로 문제 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LG 같은 경우에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같은 경우에는요, without BL, BL 없이 물품을 수령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LI의 경우에는 foul BL, clean BL 이런 표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무역 운송 용어의 설명이 잘못된 것을 물었습니다. 1번 보면요. to order, to the order, to the order of, to the order of bank, to the order of XYZ bank, etc. 아무튼 지시식으로 그 수하인을 기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are the terms used under negotiable instrument generally, 일반적으로 유통성이 있는 서류들에 사용이 되는 terms, 용어들이다. 그래서 그 지시식 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보면요. A straight bill, 김영식 선화증권이죠. A straight bill of lading as a type of shipping document. 어떤 종류의 선적 서류이다. That is used to deliver shipment to a particular consignee. 뒤에 only라는 말이 붙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도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수하인에게만 물품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이 되어진다. 김영식 선화증권인 경우 수하인을 딱 특정하고 있고요. 비유통성으로 취급하지요. 자, 2번 괜찮습니다.
3번 보면 a CY,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이죠. is a space, 어떤 공간인데 usually a large warehouse, 보통은 큰 어떤 창고 같은 곳이다. that specializes in a consolidation and deconsolidation of LCL cargo. LCL 화물을 혼적하거나 혼적된 화물을 다시 끄집어내는 걸 우선 deconsolidation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창고다. CY는 보통 창고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뭐 뚜껑 같은 게, 지붕 같은 게 없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니까. 그리고 LCL 화물을 혼적하고 뭐 지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이 아니죠. 그렇게 컨테이너 안에 이미 혼적된 화물들이 CY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CY가 아니라 CFS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면요. Demurrage charges always relate to the time a container is inside the terminal. 자, demurrage charge는 체화료였죠. 화물이 적체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이었습니다. 언제나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터미널 내에 있는 컨테이너의 시간과 관련이 있다. 오랫동안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보관료를 받는 거였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detention은 지체료였죠. 컨테이너를 제 시간에 돌려주지 않을 때 부과하는 지체료였습니다. A charge for extended use of the container until as returned empty to the shipping line. 선사의 빈 컨테이너로 반환이 될 때까지 컨테이너가 긴 장시간 사용된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요금이다. 그래서 제때 안 돌려주고 컨테이너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경우에 디텐션 차지를 부과한다. 4번도 괜찮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 2번, 4번의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는데요. 3번이 CY가 아니라 CFS다라는 건 확실히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AOA bill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 보면요. An AOA bill is a document. AOA bill은 어떤 서류인데 which has the same importance in air freight as the bill of lading has in sea freight. BL이 bill of lading이 해상 운송에서 가지는 것처럼 항공 운송, 항공 화물에 대해서 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에어웨이 빌이다. 그러니까 해상 운송에서 BL이 사용되는 것처럼 항공 운송에서는 에어웨이 빌이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다라는 정도 내용이 되겠죠. 자, a bill of lading serves as a title document. BL은 타이틀 다큐멘트 권리증권이죠. 권리증권으로서 서비스 기능을 한다. An airway bill can be also used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에어웨이 빌도 사용될 수 있다. 에어웨이 빌은 권리증권이 아니었습니다. 비유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Cannot be used 이렇게 바꾸면 부정으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요. An AOA bill also contains the conditions of the contract. AOA bill 또한 계약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운송계약의 조건 얘기하는 거겠죠. BL이나 뭐 AOA bill이나 다른 운송서류도 다 운송계약의 내용이 들어있으니까요. 자, that describes the carrier's terms and conditions. 운송인의 조건, 운송인의 운송 조건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걸 설명한다. Such as its liability limits, 책임의 한도와 같은 and a description of the goods, 물품의 명세라든가 and applicable charges, 그리고 적용되는 요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있다. 그래서 에어웨이 빌도 운송계약의 증빙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요. An airway bill serves as a receipt of goods by the carrier. 운송인에 의해서 물품이 수령되었다라는 수취증으로서 기능을 한다. 모든 운송서류들이 다 수취증의 기능을 하죠. As well as 또한 a contract of carriage. 운송계약으로서 또 기능을 한다. 방금 봤던 2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Between the consignee and the carrier. 조금 치사하긴 한데요. 수하인과 운송인이 아니라 송하인과 운송인이라고 바꿔야 되죠. consignor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요. An airway bill can be negotiable. 유통성이 아니죠. 예, can be negotiable이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예,
예, 제대로 바꾸면 is non-negotiable, 비유통성이다 또는 유통될 수 없다, 유통성이 없다. is not negotiable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건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해상 보험과 관련하여 UCP 600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UCP 규정이고요. 보험 서류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번 보면 when the insurance document indicates that 보험 서류가 표시하는 때예요. It has been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more than one이니까요. 하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이상인 거예요. 복수의 원본이 발행된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 all originals must be presented. 모든 원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많이 봤던 규정입니다. 자, 2번 보면 an insurance policy is acceptable. 보험 증권이 수령 가능하다. 수리가 가능하다. in lieu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뭐 대신에 수리 가능하냐? insurance certificate or declaration. 보험 증명서 또는 확정 통지서 대신 수리가 가능하다. under an open cover. 그래서 포괄 예정보험 하에서의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 대신해서 보험 증권이 수리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보험 증명서나 확정 통지서를 요구한 경우에 보험 팔리시를 내도 된다라는 얘기죠. 보험 증권을 내도 된다. 근데 반대는 안 됐습니다. 그 한글 문제로 자주 나오죠. 보험 증권을 요구한 경우에 보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땡,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When a credit requires insurance against all risks. 자, 신용장에서 전위험 담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And an insurance document is presented containing any all risks notation or clause. 그리고 보험 서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all risks라는 표시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어떤 노트라든가 아니면 조항을 보험 서류가 담고 있는 경우입니다. Whether or not bearing the heading all risks. 제목이 그 보험 서류의 제목이 all risk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the insurance document will be accepted without regard. 어떤 관련 없이 고려 없이 관계 없이 그런 보험 서류가 accepted 수리가 되는데 to any risks stated to be excluded 제외된다고 하는 위험에 관계 없이 수리된다.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신용장에서 all risks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서류가 왔는데 보험 서류의 제목에 all risks AR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all risk라는 표현이 중간에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리를 하고요. 여기에 면책 위험이 제외되는 위험이 쓰여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면책 위험이 있어도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듯이 AR이라든가 ICCA 신약관 같은 경우에는 제목 자체가 all risks가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내용의 ICCA의 전위험 담보라는 all risks에 대해서 부보한다, 보상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R이나 구약관의 AR이나 신약관의 ICCA도 면책 약관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UCP에 좀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아무튼 내용 정리해 두시고요.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잘 된 다음에 이 문장을 두세 번 정도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n insurance document may not contain reference to any exclusion clauses. 제외되는 조항, 그러니까 면책 조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없다? 당연히 포함할 수 있겠죠. 여기 아까 방금 봤던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ICCA로 부보를 하더라도 면책 위험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거 not 하나 긍정을 부정으로 바꿔놓고 긴 문장 읽도록 만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런 규정 가지고 출제된 무역 영어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거 꼼꼼히 읽어보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은 많이 읽어서요. 빨리빨리 읽으면서 부정인지 긍정인지 중요한 그 용어들 이런 것들이 틀린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어가는 습관 그렇게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것이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안 말했네요.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이번 회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